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56분입니다. 자전거 퇴근길에 제가 서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이곳 수도 서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쯤에는 수도 서울을 태풍 카눈이 관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한강에도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들이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 가로수들이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에 이런 풀들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보시다시피 지금 한강 남쪽변에 나무들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앞에 자전거를 세워둔 상태고요.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현재 시각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저녁 9시 직전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미국의 국가의 노래죠. 우리나라의 노래가 애국가이듯이 미국에도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의 노래 제목이 The Star Spangled Banner, 한글로는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탄생 과정,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서기 1620년이고 그로부터 403년이 흐른 올해 2023년에 전세계 유일한 세계 최강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제가 앞으로 2주쯤 후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에 관하여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한 걸 소재로 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제가 2020년 4월 16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략 한 3년 4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오늘 아침까지 985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개만 더 올리면 1000개를 올리게 됩니다. 3년 4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후면 1000개,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넘어가게 되는 1000개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주로 다양한 역사 이야기, 또 마라톤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역사들에 관하여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개월 동안은 미국 여행을 앞두고 미국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토대로 미국에 관한 역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약 15일 동안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관하여 매일 3명씩 15일 동안이니까 총 45명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 관하여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2주 후면 미국 북동부 지역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해리스버그, 또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또 캐나다로 이동해서는 토론토, 킹스턴, 천섬, 몬트리올, 퀘벡 뭐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 현지에서도 많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 국가가 애국가가 있듯이 미국의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의미인데요. 미국이 403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세계 최강 국가가 뭐 됐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탄생 배경, 나라의 노래입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정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을 했고요. 그로부터 또 한 30년 정도가 지난 1812년 7월 18일부터 1814년 12월 24일까지는 또 2년 반 정도 또 미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의 맥켄리 요새, 메릴랜드 주의 맥켄리 요새에서 성조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모습을 본 워싱턴 DC 출신의 어떤 변호사 프랜시스 스코키가 그 힘차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노래 가사를 자작한 겁니다. 즉흥적으로 수첩에다 노래 가사를 만든 겁니다. 그것에다가 영국의 살롱에서 권주가로 사용된 노래의 그게 작곡입니다. 작곡. 그게 합해져 가지고 미국의 나라의 노래, 즉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런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실철교 남단을 통과해서 잠실대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영전쟁이 발생한 배경은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약 30년쯤 후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의 시대였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의 쇠퇴기이긴 했는데 나폴레옹이 약 20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대부분 평정하고 이제 영국만 점령하게 되면 유럽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폴레옹이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상대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싸웠는데도 패전을 했죠. 나폴레옹이 져버렸습니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배함으로써 영국 침공이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이른바 대륙 봉쇄령을 발동합니다. 유럽 대륙의 어떤 국가도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영국을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발동을 하는데요. 그거에 맞서서 영국은 해상 봉쇄령을 또 내리게 되는 거죠. 유럽의 어떤 국가들도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아예 해상을 봉쇄를 해버리는 게 바로 영국의 해상 봉쇄령인데요. 그때 미국은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미국의 수백 척의 무역 선박들이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한 겁니다. 영국 몰래 영국의 해상 봉쇄령을 무시하고 미국의 많은 무역 선박들이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하게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영국에 의해 발각이 돼서 영국은 그거에 대해 응징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하는 미국 선박들에 대해서 납포 또 물건 압수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니까 미국이 그거에 대한 반발로 드디어 미영 전쟁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즉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점을 기준으로 30년쯤 전에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미국한테 패배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미 미국 땅에서는 영국군은 다 철수하고 캐나다 지역에만 소수의 영국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미국 지역에는 영국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영국까지는 대서양 그 거리가 4,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원거리다 보니까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미영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초반에 열심히 미국을 상대로 미영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역시 원거리 4,800km나 대서양을 횡단해서 군대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원정 경기다 보니까, 원정 전쟁이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불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14년 9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즉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또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실각을 하고 1814년 5월 4일에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게 1814년 5월 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유럽 열강들이 동맹을 맺었던 게 대프랑스 동맹군이고, 그걸 주도했던 국가가 영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나폴레옹을 상대로 정예 군사들을 다 올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1814년 5월 4일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를 가버린 상황 이후에는 영국의 그러한 군대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영국은 나폴레옹을 상대로 한 유럽에서의 전쟁에서 손을 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병력들을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땅 아메리카로 4,800km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영국의 최정예 병력 4,000명을 미국의 지금의 워싱턴 DC가 접해 있는 메릴랜드주에 상륙시킵니다. 그게 1814년 9월입니다. 자, 잠실나들목 통과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실나들목 2로 올림픽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메릴랜드 주가 있는데요. 자, 영국의 최정예 군사 4,000여 명이 메릴랜드 주에 상륙한 게 1814년 9월입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건설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자, 이곳 잠실나들목을 벗어나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면서 신호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통과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길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란 신호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수도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임시 수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던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장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인데요. 뉴욕과 워싱턴 DC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임시 수도는 필라델피아였고,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은 미국의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뉴욕이 수도였던 기간은 1785년부터 1790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왜 미국의 수도를 북부 지역인 뉴욕에 두냐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지대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와 남부 지역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토지를 일정 면적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지역이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의 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16km 정사각형 모양의 면적인데요. 남부 지역의 최북단인 버지니아주와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일정 면적의 토지를 기부해서 수도 부지로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가로 세로 각각 16km의 면적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북부 지역의 최남단인 메릴랜드주는 서로 접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미영전쟁으로 돌아와서 1814년 9월 14일에 1814년 9월 달에 영국의 최정예 병력 4,000여 명이 수도 워싱턴 DC 근처에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수도로 진격을 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영국군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다 불질러 버리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대기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갤러리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잠깐 돌렸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전방을 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자, 그래서 영국의 최정예 병력 4,000여 명이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메릴랜드주에 상륙해서 또 근처에 있는 수도 워싱턴 DC로 진입해서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불타버리고 검게 걸러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가 된 겁니다. 미영전쟁 당시에 불타버린 그 건물 백악관 검게 걸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하얀 페인트로 칠해 가지고 도색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악관 건물이
이제 하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관저 백악관을 흰 백자 백악관이라고, 영어로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백악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백악관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취임하고 취임 4년 차였던 조지 워싱턴은 임기 4년을 2번 했는데요. 임기 1기 때 첫 번째 임기의 4년 차인 1792년에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건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백악관 공사 기간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임기 2기 내내 공사가 진행됐고, 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공사대가 진행이 돼서 총 공사기간 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801년 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1801년 1월이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한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백악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부터 백악관이 이용이 됐는데요. 그게 1801년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개관하고 오픈하고 13년밖에 안 된 시점인 1814년 9월 영국의 최정예 병력 4천여 명이 미영전쟁 시기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태워버린 거고, 그래서 그 백악관 검게 그을린 부분을 도색 작업을 하얗게 하게 됐고, 그래서 하얀 건물이다 해서 백악관, 흰 백자 백악관이고, 영어로는 화이트 하우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약 한 50년 정도 지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남북전쟁 때 또 백악관의 일부 건물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공사하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약 한 80년 정도 약 한 80년 정도가 흐른 1940년대 후반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33대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 1940년대 후반에 그 남북전쟁 당시에 허물어졌던 그 건물을 다 해체하고 다시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 전체가 허물어졌던 건 아니고 일부 건물이 허물어졌었는데요. 그 허물어졌던 건물이 남북전쟁으로부터 약 80년 정도가 흐른 1940년대 후반에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남북전쟁 당시에 허물어진 건물을 해체해 가지고 다시 결합 공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로부터 또 한 15년 정도가 지난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으로 수선 작업을 마친 백악관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가서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카메라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오니까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촬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클로징 멘트를 하지 않고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를 배경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굴다리 위에서는 서호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안 잡히니까 주변 분들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없어서
거침없이 촬영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병자호란 당시에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 엊그제 계속 제가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치옥의 역사 삼전도비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잠깐 비춰드린 부분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 비석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한 70m 정도 내려온 지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즉 이곳에서 북쪽으로 70m 지점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치옥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전도비. 자, 이곳에서 자, 또 헬멧도 벗고 촬영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울다리 위에서 서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의 역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미영전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석촌호수 보시면 서호 조깅로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 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현재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서울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는데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산책하는 서호 조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 또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북쪽 조깅로.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전방 300m 지점에 지금 달리기 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에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전방 400m 지점에 롯데월드의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은 현재 불이 꺼져 있고요. 반면에 지금 서쪽 방향 전방 200m 지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건물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9일까지 무려 21년 6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고, 저의 42.19km 92회 완주의 마라톤 훈련의 그러한 산실입니다. 자, 여기도 달리는 분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의 연령대가 주로 40대 50대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20, 30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제 92주년 동아마라톤 대회 때 물론 10km 부문과 풀코스 부문 합한 숫자이긴 한데요, 전체 참가자 약 35,0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풀코스가 한 15,000명, 10km가 한 20,000명, 합산해서 한 35,000명 정도가 2023년 3월 동아마라톤 대회 92주년 행사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연령대를 보면 10km 풀코스 합해서 35,000명 정도 참가자 중에 20대, 30대가 약 52% 정도가 된다라고 인터넷 기사에 떴을 정도로 요즘은 MZ세대, 20, 30대 청년층들에서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백악관의 그 역사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영전쟁 당시, 미영전쟁 3년차였던 1814년 9월에 영국의 최정예 병사 4,000여 명이 미국의 워싱턴 DC 바로 옆에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14년 5월 4일에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나폴레옹을 상대로 전력 질주했던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에서 손을 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병사들 중에 최정예 병사 4,000여 명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옆에 메릴랜드주에 상륙을 시키고, 그래서 바로 수도 워싱턴 DC로 진격해서 대통령 관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릴랜드주의 맥켄리 요새로 이동을 합니다. 자, 맥켄리 요새, 거기에서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의 미국의 국가, 즉 나라의 노래를 국가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있듯이 미국에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의 국가, 나라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탄생한 게 바로 1814년 미영전쟁 3년차였던 1814년 9월 14일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맥켄리 요새를 미국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영국의 최정예 병력 4,000명이 메릴랜드주에 상륙해가지고 바로 맥켄리 요새를 불질러 버립니다. 맥켄리 요새가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814년 9월 15일 새벽에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맥켄리 요새 앞쪽에 바다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서 그 불타버린 맥켄리 요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입니다.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이름이 프랜시스 스콧 키인데요. 자, 이분이 맥켄리 요새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한참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바라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맥켄리 요새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조기, 미국의 국기 성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이듯이 미국의 국가, 즉 나라의 노래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고요. 미국의 국기는 성조기입니다. 성조기. 미국의 국력, 미국의 세계 최강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마크가 바로 미국의 성조기인데요. 자, 빗방울이 좀 떨어집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켄리 요새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게 성조기입니다. 성조기가 힘차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그래서 그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코키는 너무나도 감동을 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맥켄리 요새의 시설물들이 거의 99.9% 불타버렸는데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게 미국의 국가를 상징하는 성조기입니다. 성조기. 성조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프랜시스 스코키라는 변호사가 자작시를 수첩에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자, 오 동투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힘차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그대는 보고 있는가?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이 그러게 됩니다. 제가 영어로는 암기를 못했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나라의 노래, 국가, 제목이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한글로는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작사를 한 겁니다. 맥켄리 요새가 다 불타버렸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조기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닷가 그 앞바다의 한 선박에서 바라보고 있던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코키가 즉흥적으로 작사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의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814년 9월 15일 새벽에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맥켄리 요새가 잿더미가 돼버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성조기만은 새벽빛을 받으면서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휘날리고 있는 살아남은 성조기의 힘찬 펄럭임을 휘날림을 바라보고 있던 워싱턴 DC 출신의 변호사 프랜시스 스코키가 즉흥적으로 작사를 한 겁니다.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힘차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계속 노래가 계속 애창이 돼가지고 그게 미국의 국가의 작사 노랫말이 된 거고요. 그런데 작곡은 어떤 거냐? 작곡은 안타깝게도 미국의 모국인 영국의 살롱 소통의 장이 영국의 살롱이죠. 살롱 문화라고 하실 겁니다. 룸사롱 할 때 그런 살롱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으로 치면 뭐 커피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살롱에서 권주가 술을 권할 때, 화합의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 부르던 노래, 권주가라고 하죠. 권주가의 그 노래 곡이 미국 국가의 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최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미국의 국가를 바꿔야 된다. 미영전쟁까지 하고 그 전에 독립전쟁까지 하고 영국은 그야말로 적대국가, 물론 모국이긴 하지만은 영국이 미국의 모국 뿌리가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독립전쟁도 치르고 미영전쟁도 치르고 영국과 감정이 안 좋은데 그 영국의 노래곡을 미국 국가의 곡으로 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미국의 국가의 곡을 바꾸자라는 여론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그건 반대단체, 즉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서 그 미국의 국가를 바꾸는 걸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미영전쟁 당시 1812년부터 1814년까지니까 지금부터 210년 전이죠. 지금부터 210년 전 1812년 7월 18일부터 1814년 12월 24일까지 약 2년 반 정도 미영전쟁이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210년쯤 전에 미영전쟁이 있었는데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선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창조된 게, 태동한 게 미국의 국가인데 그 노랫말, 그 국가의 노랫말인데 그 곡이 영국의 그 살롱 문화에서 사용됐던 곡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그 국가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건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들의 그러한 생각이다. 그 치열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전선, 사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그 탄생한 그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그 제목의 미국의 국가는 그 치열했던 전투 현장에서 발생된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210년 동안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바로 현재까지 210년 정도 미국의 국가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소절을 말씀드리면,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사랑스럽게 힘차게 펄럭이는 성조기를 그대는 보고 있는가. 이게 미국의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미영전쟁 2년 반이 언제 끝나냐면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1812년 7월 18일 미영전쟁이 발발할 때는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와 무역거래를 하니까 영국이 미국의 그 선박들을 납포하고 압수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먼저 선전포고를 했고 2년 반 정도 치열하게 미영전쟁이 펼쳐졌는데요. 그 맥켄리 요새가 그렇게 불타버렸지만 계속적으로 미국은 치열하게 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진일퇴 계속적으로 밀고 당기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이 더 우세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당황을 해서 영국이 미국한테 평화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겐트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아무 조건 없이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에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2년 반 정도의 미영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영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당시에는 통신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게 전투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 2년 반 그 기간 중에 최대의 격전이 어디에서 펼쳐졌냐? 바로 미국의 루이지애나의 최남단 뉴올리언스에서 뉴올리언스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미영전쟁이 종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이듬해 1815년 1월 초순에 미영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미국과 영국군이 루이지애나의 최남단 뉴올리언스에서, 원래 루이지애나 그 지역은 미국의 전체 대륙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중부 지역에 루이지애나 광활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건 1803년에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어제 저녁 퇴근길에 유튜브 촬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국 중부 지역에 지금 현재 미국 대륙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이 그 당시에 미국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고,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 주는 그 광활한 그 당시에 그 면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로 최남단 쪽에 루이지애나 주가 있죠. 그 오른쪽에는 미시시피가 주가 있고 그 왼쪽에 그 서쪽에는 텍사스 주가 있고요. 여하튼 그 당시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을 했는데요. 그 루이지애나의 최남단이 바로 뉴올리언스입니다.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 오를레앙이 있죠. 프랑스가 미국 신대륙에다 새롭게 건설한 새로운 오를레앙이라고 해서 뉴오를레앙인데요.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바로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 그래서 미영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영국군과 미국군이 뉴올리언스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미영전쟁이 평화조약이 체결된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